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6월 24일이네요. 어느덧 이제 6월달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6월달은 또 매매하는 게 만만치 않았던, 또 어찌 보면 또 다소 쉬웠던 이제 그런 달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우셨으리라 좀 생각이 되는 달이 이제 6월달이었는데, 일단 코스피는 뭐 종가상으로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3,292포인트, 거진 이제 3,300까지 바짝 다가섰죠. 오늘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오면서 대형주들이 이제 지수를 좀 이끌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이제 그런 날이었고, 그다음 코스닥은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좀 많이 조정이 좀 나온 이제 날이 이제 오늘이죠. 오늘 코스닥이 한 830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410개 정도가 하락을 했다. 이 부분도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가는데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뭔가 심리가 굉장히 꼬여요. 사실. 꼬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팔고, 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살려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경험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지 않은 주식이 오를 때 탐욕은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아찔한 얘기예요. 왜? 내가 뇌동매매하면 여러분들 결국은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이제 지금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홍준표 관련주 좀 잘 보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뭐 한국선제, 그다음 뭐 경남스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매매 전략을 이제 드릴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이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어디에요? 4,200원, 4,1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매수 사인이 나가고 나서 어디 5,000원 근처에서 착신을 잘했어요. 사실상 꼭대기까지 매도하지 않았어요. 왜? 매물 자리가 지금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어저께 올라가나 싶더니 종가에 그냥 밀어버리잖아. 종가에 밀고 오늘 아침에 개파락 나오고 그냥 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자리에 팔아야지, 팔자리에 팔지 못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수익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수익이 없어지는 것보다 좀 덜 먹는 게 낫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당연히 팔아서 수익 실현하는 게 낫지. 여러분들 더 먹으려다 못 먹고 손실 전환되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나왔고 위에서 10%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욕심을 여러분들 조금 너무 과하게 내다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먹을 걸 못 먹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뇌동매매 특히나 조심하세요. 왜? 더 먹으려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거 안 가고 저게 왠지 더 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먹으려다가 갈아타서 손실 보는 경우도 생기고요. 급등주만 매매하시는 분, 아니면 뭐 급등주도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수익이지만 그 수익이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 뭐야? 잘 팔면 수익인데 또 현금이 생겨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데, 이익도 없어지고 팔지 말지 아직 판단도 안 서지, 시간만 가지, 이래 버리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좀 잘해야 돼요, 요즘 시장은. 그래서 지금 어떤 순환매에 대한, 그 다음에 주가의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시겠죠. 왜? 진짜 선수들이랑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 좀 드릴 종목은요, TY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직업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그러니까 직업이 하나여서 우리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직업만 갖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단타에도 뭐 스케이핑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뭐 3% 아니면 5% 아니면 뭐 수익 매매 해가지고 10%, 수익 매매에서도 5% 이런 어떤 수익을 또 달리해서 추종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전업이지만 스윙 원하시는 분, 전업이지만 단타 원하시는 분, 또 전업인데 자금이 커서 아니면 또 자금이 작아서 목표치가 또 다 다른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TY 홀딩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 있죠. 기업 분석. 이 기업이 뭘 하는지, 예. 아니면 또 내가 어떤 그 종목, 기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자, TY 홀딩스에서 간단하게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폐기물 업체들이 있어요. 폐기물 업체들. 여러분들 이제 쓰레기라 그러죠, 그냥. 그죠? 폐기물.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각이 있고요. 그다음 매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 뭐 주변국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뭐 미국 뭐 이런 데보다 땅덩이가 작잖아요. 그죠? 그들은 뭐 사람 별로 살지 않은 곳에 가고 뭐 소각장 만들거나 매립제 만들어서 그냥 쓰레기 그냥 놔두면 돼. 큰 국가들은 사실상.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작다 보니까 그런 어떤 처리할 공간이 그렇게 넉넉진 않아요. 넉넉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업인데 정부도 쉽게 이 어떤 폐기물 업체들을 허가낼 수가 없는 게 주민들이 우리 근처에 이런 어떤 매립지나 소각장이 오게 되면 싫어하거든. 집값 빠집니다. 아니면은 뭐 환경오염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들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뭐 님비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폐기물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YN텍, 인선ENT, 그다음 TY 홀딩스, 코엔텍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지.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리할 수가 없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TY 홀딩스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YN텍, 코엔텍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마진율이 엄청 좋아요. 마진율이. 그러니까 제조업은 10%만 해도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코엔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0%잖아. 그죠? 여러분도 한번 심심하시면 검색 한번 해보셔가지고 요것들을 그냥 재무제표 한번 다 보세요. 한 100원 팔면 50원 남겨. 이런 기업이 흔치 않아요. 그죠? 근데 코엔텍은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서니티나 YN텍 이런 기업들도 마진율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YN텍 같은 경우도 거의 30%, 그 다음에 지금 인서니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진율이 17% 상당히 좀 적습니다. 얘는 왜 건설 폐기물 1등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사실 왜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가치 증가하는 게 쓰레기 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에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아,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적고 쓰레기가 늘어나는데 쓰레기 처리할 공간을 정부에서 쉽게 허가해주긴 어려운 구조다. 그 때문에 뭐예요? 폐기물 업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예. 자, TY 홀딩스 보시면 TSK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지금 폐기물 업체 우리나라 1등이거든. 아직 비상장이거든요. 근데 TY 홀딩스가 그쪽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쪽 지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SK 코퍼레이션이 지금 비상장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상장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TY 홀딩스가 지분 갖고 있으니까 상장하면 뭐가 생겨? 기대감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그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지분을 얼마 들고 62.6% 갖고 있네. 근데 이게 한 8천억,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여러분들 약간 좀 보시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급등주를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안전하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 차이예요, 사실상. 그죠? 근데 TY 홀딩스가 지금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중간중간에 양봉이 좀 길게 뽑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추세를 보실 분들은 여기서 안 파실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규 상장 이후에 이 고점 자리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봐봐. 요렇게 가서 박스권이 뚫리면 레벨업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작년 9월 달에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뭐가 됩니까? 저점이 높아진다고요. 저점이 높아지면 뭐 무슨 추세?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인 어떤 흐름들은 알고 가셔야 되는 건데 상승 추세죠. 지나고 나니까 추세가 보입니다. 그죠? 지나고 나니까 추세가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게 그러면 신고가가 날 수 있느냐. 근데 요즘에 신고가 나면 주가가 여러분들 레벨업 한번 하잖아요. 그죠? 왜? 강한 저항을 뚫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 실적도 좋고 상장 IPO도 있고 성장 산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좀 더 연장될 수밖에 없어. 거기서 이제 보시면 매물대도 이제 뚫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물론 이게 한 번에 안 뚫리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바닥을 좀 잡고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큰 파동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32,000원이 여러분들 저항이라 그래갖고 여기서 팔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레벨업 최소한 35,000원에서 한 4만원 이상도 노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보다는 추세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튀어오르지만 뭔가 공통점이 없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기업 가치를 보고 가야지 차트를 보고 접근하기는 다소 조금 어떤 타이밍에서 애매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TY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을 좀 대표하는 종목, 그러니까 조금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업종이 뭐냐 종목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업황 이런 것들까지 좀 다 체크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뭐 보다 조금 더 자세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그 도움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또 따로 주시면 저희 쪽에서 또 봐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도 체크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